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어서 평생 콩밥 처먹었으면 좋겠는 박성재 얘기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성재. 자, 뭐 제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나쁜 놈이죠? 한글날 지났으니까 좀 더 과격하게 나쁜 새끼죠. 오만한 새끼, 버릇없는 새끼, 나쁜 새끼. 자, 어쨌든 박성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자, 정치인 등 구금 수용 공간 점검 박성재 지시 이행 문건을 찾았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건은 12상 비상계엄 당시에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여력을 점검한 내용이고요. 포고령 위반자를 수감하기 위한 박성재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자식 진짜 이거 나쁜 놈이죠. 예, 아주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놈이고요. 딱 이제 콩밥 먹게 생긴 관상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박성재가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 1항의 위헌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라는 구체적 증거를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 사유서에 담았다. 역시 특검은 무기가 있었네요. 박성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복구한 결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복구한 결과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사실을 포착했다. 자, 삭제된 걸 복구했어요. 교정본부 문건이 법무부 서울구치소 쪽에서 압색하는 과정에 삭제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증거인멸이야 이씨. 자, 이건 포고령 위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박성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박성재는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국무위원 4명 중에,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 4명과 오후 8시 30분쯤 대통령실로 먼저 호출돼 계엄 계획을 들었는데 박성재가 가장 먼저 이 국무회의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국무회의 하고 나서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박성재가 뭘 합니까? 오후 11시 4분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20분 뒤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용 여력을 확인합니다. 11시 30분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명의로 포고령이 발표가 되니까 박성재가 실국장 회의 말미에서야 포고령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요게 중요한 게 뭐냐, 어제 JTBC 보도에서 나온 바로 이 내용입니다. 또 찍혔어. 또 찍혔어요. 양복 주머니에서, 야 성재야, 야 이 자식아, 이 새끼, 야 계엄을 몰랐고 가담한 적이 없어? 그런데 CCTV가 나와? 양복 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그리고 그걸 보고 메모를 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새끼에서. 근데 이 새끼는 욕을 처먹어도 싸요. 나쁜 놈이거든요. 대한민국 인권국가 아니었으면 다 진짜 사형이야 진짜 이씨.
자, 이제 CCTV에 찍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거짓말이 다 이제 탄로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이 CCTV와 관련된 보도는 어제 JTBC에서 이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일부 나와 있어서요. 일단 요 내용으로 먼저 갔다가 다시 중앙일보로 갈게요. 그동안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문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접견실 CCTV에는 박성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보는 장면이 찍혔다. 메모하는 장면도 포착됐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문만 본 게 아니고 이 자식은 이상민이나 한덕수나 동일하게 윤석열의 내란 업무 지시를 하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도 해요. 그래서 박성재가 나와서 검찰총장, 출입국본부장, 검찰과장, 교정본부장 통화를 하고 실국장 회의를 열고 출국금지 인원 대기하라고 하고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 지시를 하고, 그리고 검사 파견 문제, 합동수사본부에 나중에 계엄사령부의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까지도 실국장 회의에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지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박성재는 특검 조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CCTV에 찍힌 장면에 대해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위법한 지시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박성재 너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이제서야 기억났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것 같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JTBC의 일부 내용을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서 A4 용지에 직접 메모를 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고 박 전 장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해당 포고령이 위법한 것을 알고도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성재가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사 합수부는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 금지 조치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대기시켰다라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건 뭐겠어요? 이상민이나 박성재나 동일하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며 내란 가담자들이다. 사법부가 잘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기사를 소개시켜 줘 놓고 나서 한덕수도 말미에 가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일부 인정한다고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가지고 한덕수를 자연에 풀어놔요? 증거인멸, 위증 다 했는데 거짓말을 몇 개월 내내 했는데 한덕수는 심지어 대선 후보로 나왔었는데 내란의 연장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박성재나 이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 우리가 그 국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총선을 또 앞두고 만약에 우리 건희가 이 또 저기
독일하고 막 덴마크를 가가지고 명품을 사고 또 뭐 총선 전에 또 이런저런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면 나는 어떡하지? 그럼 우리 마누라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나도 안 가지 뭐. 그렇게 하고 국빈 방문을 취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국빈 방문은 여러분들 사전 예약제입니다. 자, 국빈 방문은 윤석열이 예약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 기간 우리 정부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몇 년 뒤에 잡아놓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더라도 다음 정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방이 취소되죠. 예.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례죠. 독일, 덴마크 국빈 방문을 나흘 전에 돌연 취소하고 당시에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었고 외교부 3급 기밀 문서를 JTBC가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 외교 결례를 입힌 두 나라에는 대체 왜 안 온다는 거냐? 우리가 국빈 방문을 다 준비해놨는데 니네 국빈 방문까지 취소하는 국가야? 라고 했더니 외교 결례를 입힌 덴마크와 독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의료계가 파업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시름시름 앓고 있고 북한에서 자꾸 이 똥풍선을 자꾸 날려보내고 이래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난해 2월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순방을 연기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한 위약금만 8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이 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던 상황. 2024년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박장범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라고 박장범이 앞에서 짓거리죠. 독일 현지 언론도 당시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 네 아내가 명품 뇌물 받아 처먹어서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를 독일 언론도 다 알고 있어.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어디 뒷공간에서 명품 받아 처먹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3급 비밀 문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외교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저희 영부인께서 뇌물을 받아먹어서 저희 대통령 부인께서 명품백을 받아 처먹어서 국내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영부인과 함께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시면 저희가 총선거를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덴마크에 못 가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외교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 보면 의료계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과 내각이 혼연일체로 직접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됐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 대북 전단지를 그렇게 날리는 걸 방치하고도 똥풍선이 어마어마하게 날라오고도 심지어 무인기를 만들어가지고 무인기가 평양에서 한 번쯤 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평양기를 그렇게 날려보냈던 윤석열이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응을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외교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기가 차죠? 기가 찹니다. 이 시기 북한이 수차례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오히려 취임 첫 해 북한이 ICBM을 포함해 이틀 새 25발이 넘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는 순방을 갑니다. 모순적이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 뭐냐 이거예요. 외교의 일관성은 없다. 그래서 역시 쪽팔림은 대한민국의 몫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 성렬이가 좀 보라고. 자꾸 그 대북전단 날려가지고 무슨 표현의 자유니 나발이니 했었는 놈들 좀 보라고 제가 좀 이거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도발은 니네가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갈 부분은 대북전단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을 반복적으로 날리면서 얻게 될 국가적인 피해, 그리고 그 지역 일대,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한다라는 것을 경기도 일대와 강원도 일대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안 했다라는 거. 정부가 대북전단의 그 어떤 정책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악화됐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들은 어떻습니까? 쓰레기 풍선 올해 빵건. 대북전단 안 날린 결과다. 합참 지난해 북한 쓰레기 풍선 7천여 개였는데 올해는 빵개. 이재명 정부 집권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지 집중. 자, 이런 그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북 전단을 왜 못 날리게 하느냐라고 그냥 간편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고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통일부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관계부처들이 다 노력할 수 있었던 거고, 하물며 도지사들도 노력할 수 있어요. 행정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좀 주목 좀 해주세요. 자, 이 뉴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이 뉴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뉴스 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 오늘 그 방송이 지금 벌써 11시가 돼가지고요. 제가 시간이 사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접자가 2,000명이 넘어가 있는 거라서 저는 시간이 아직 10시 반 정도 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에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회 본청 내 기물 파손과 재산 피해에 대해서 윤석열을 상대로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원식 의장님 박수 쳐드려요.
자, 윤석열의 아파트 압류 이런 법적 조치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사무처가 공무원에게 독자적으로 손배소를 청구한 전례가 희박하지만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도 불법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 소송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거든요. 법원은 이미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 104명에게 윤석열이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국회는 이거와는 별도로 반헌법적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이어서요. 이거는 정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응당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경고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회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로 이어져서 반드시 계엄 손배소 검토 제대로 해서 압류하길 바랍니다. 뭐 돈이 없다 어쩐다 이딴 얘기 듣고 싶지 않고, 반드시 압류 절차 딱 밟아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형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사적으로라도 내 재산이 패가망신한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주가 조작으로만 패가망신하는 게 아니고 내란이고 뭐고 아무튼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국가가 재산 몰수할 수 있다.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내란에 가담해도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더 제가 강조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제 내란 얘기를 잠시 했으니까 요 얘기도 좀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어제 이 보도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요것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시설 담당자 전모 씨와 이모 씨가 심야에 긴급 출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각각 12시 19분과 12시 20분에 출근해 독거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은 당시 교정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서울구치소의 구금시설 담당자가 교정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심야에 긴급 출근해 독거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건 그거죠. 앞서 박성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무부의 고위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그 산하 교정기관에 비상대기 지시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구금시설 담당자들의 재출근은 이게 윗선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구금시설 담당자들이 연유를 모르고 가서 독거실의 수용 여력을 파악을 하라고만 해서 무슨 일인지 잘 몰랐는데 계엄이랑 연결된 거를 인지하고 한 것과 인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른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박성재가 지시를 한 건 교정본부장이고 국회에서 위증한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실제 위증을 했고 내란에 가담했으니 너 깜빵. 이 자식이에요. 이 자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란범에 가담한 이 자식 이거 내란 가담자 이 자식. 내란의 가담자들은 전부 다 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의 가담자는 그 자신이 해당한
종사한 업무가 크든 적든 전부 다 깜빵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여러 이의 수거 대상들의 구금 공간을 준비하려고 법무부가 움직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가 들어가면 너도 곧 들어가길 바란다.